JYP 2025년 상반기 실적을 현금흐름 재무지표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펑 자본투자 회수율은 12.2%고요. 주가 PBR은 5.77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유동자산이 3,248억 원, 92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50억 원으로 무려 3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단기금융자산도 312억 원이 증가했고 매출 채권이 1,410억 원으로 1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유동 고정 자산은 3,644억 원으로 4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유형자산이 조금 더 증가했네요. 감가상각비 등이 있는데도 이게 올랐다고 그러면 유형자산이 뭔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좀 내려갔습니다. 투자부동산이 5억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투자부동산을 없앴네요. 그리고 비유동 금융자산도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종속기업 투자가 771억 원, 32억 5,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총계는 6,892억 원으로 1,326억 원이 6개월 만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 쪽은 유동부채가 1,682억 원으로 391억 원이 증가했고 매입채무가 10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99억 4,800만으로 6억 2,7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이 없습니다. 거의 무채업 경영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신사옥을 짓는데 필요하다면은 전환사채 뭐 이런 거로 해서 충분히 아니면 은행 차입금 등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는 5,110억 원이 돼가지고 929억 원이 증가했고요. 전체 6,89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이 재무상태표를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의 평가지표,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현금 재무지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아트만 알고리즘이라고 준천재 같은 분이 만들어 준 겁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포괄손익, 거기다가 비현금 여기 조정액,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이 좀 나가고 있는데 부채가 없는데 일부 금융부채, 이자부채 아닌 쪽에서도 이자 쪽으로 정리되는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다 돈 번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은 EBIT 빼놓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얼마냐? 702억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증하는 방식이 산식이 별도로 있어서 정확함을 입증할 수 있고요.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 아까 별도로 두펑 ROA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자본 총계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투하자본에 의해서 13.8%로 이 정도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시버퍼로 현금이 얼마나 이동이 됐느냐? 365억 원. 순운전자본 그거의 흐름은 525억 원이 나갔다. 그리고 EMS 영업활동을 통해서 전체에 유입된 돈은 5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번 돈은 5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번 돈에서 비유동 자산에 40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잉여현금으로는 채권자한테 1억 5,200만 원이 이자 지급자로 나갔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자 부채가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부채 중에 이자조로 정리되는 돈이 조금 있는 거고, 그리고 주주잉여현금으로는 이익배당액에 해당하겠습니다. 3.5%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ROE. 그 다음에 그 1번과 2번을 더한 게 회사 전체 잉여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178억 4,500만 원의 잉여현금 흐름이 집행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순온전자본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에서 비의자 부채를 뺀 거고요. 투하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총계에서 비이자 부채를 뺀 게 투하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산식을 만들어냅니다. 경영평가지표, 그 현금흐름기준, 영업을 평가하고 싶을 때 저는 매출채권 회전율을 봅니다. 2회전 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수금했는데 매입채무 회전율 다른 제조업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매입채무는 돈을 좀 늦게 주거든요. 근데 아까 현금 흐름이 꽤 좋았어요. 자기가 받는 속도만큼 돈을 그대로 준다. 아주 그 건전한 회사 같습니다. 두펑 ROE라고 이건 경영자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원가 영업이익, 요거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으로 12.2% 자본 회수율이 되겠고요. 요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 P 영업이익률, T 회전율, 매출 나누기 자본총계. 그래서 PT를 곱하면은 투자 회수율이 되겠습니다. 자본 회수율. 그러니까 요것은 자본가 입장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얼마나 돈 벌어줬니? 그러면은 12.2% 돈 벌어줬다. 이렇게 해서 경영자 평가 자료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상반기에 0.42 회전인데 이게 0.5회전 정도는 돼야 됩니다. 1년간 1회전 정도는 해야 체면이 좀 쓰는 그런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납입자본 성장률이라는 걸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본총계 나누기 납입자본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회사 설립하고서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5.79배가 성공을 했다. 그리고 REM, 또 그 원어를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REM, 이익잉여금 나누기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요걸 납입자본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494.1%.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5배 정도 이것도 이익잉여금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75,900원으로 연초보다 8,1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577%, 5.77이 되겠습니다. 좀 내려갔어요. TBR로 봤을 때는. 그리고 T4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T4로 저는 합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슬픈 영업이익으로 2배 해서 그 0.6이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박진영 씨가 15.37%, 자사주가 6.75%,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5.42%, 외국인이 19.61%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간이 이런 엔터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같은 데가 안 들어오면 됩니다. 텐센트 같은 데가 안 들어오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자본한 중국 자본한테 우리나라 엔터가 먹히는 것을 이거는 애국적인 차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